반갑습니다. 오늘 케이스 오브 먼스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클래스 2 어시메트리 환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클래스 2 환자들은 뭐 대부분 인터아치 엘라스틱으로 커버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 환자는 뭐 TMD 기왕력이나 이런 게 있는 환자라서 미니스크류를 활용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치료 과정과 미니스크류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사드렸으니까 깔끔한 녹화를 위해서 비디오를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보시면은 클래스 2 딥바이트 환자인데요. 왼쪽은 상당히 뭐 클래스 1에 가까운 마일드 클래스 2 정도라서 어렵지 않은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커습 정도 그 정도 클래스 2 상태입니다. 하악 전치부의 오버이럽션도 상당히 심하고요. 전치부 교모도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골격적으로도 클래스 2를 보이고 있고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는 하악은 약간 순측경사 경향이지만 하악은 그다지 치축이 많이 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치주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치아 상태도 나쁘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콘다일 상태를 보시면은 좌측 콘다일이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10년 전에 TMT 트리트먼트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데 다행히도 현재는 큰 증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 치료를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환자 안모를 보시면 안모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게 있긴 하지만 나소라벨 앵글도 조금 큰 편이고 그다음에 약간 프로트루시브한 프로파일은 클래스 2 골격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치면 입술 다물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이 환자는 적극적으로 안모 변화는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악이 우측으로 어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상악에서도 약간의 그 좌측이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캔팅이 보여집니다. 이 환자 전반적인 그 상태와 그 다음에 환자의 CC 그리고 치아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블럼 리스트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인 교합을 맞추는 그런 치료 계획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악과 하악 소구치 발치, 그다음에 비발치 계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악과 하악에서 소고치 발치를 한다면 상악 치축이 크지는 않으니까 클래스 2 교합이긴 하지만 아마 5번 발치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상악에 5번 양측 빼고 하악에서는 우측은 발치 없이 가고 좌측만 빼는 약간 어시메트릭한 발치 계획을 세워볼 것 같습니다. 상악의 전치부 치축이 조금 더 과도했다면 상악에서 4번, 하악에서 좌측에 5번 정도 이렇게 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 환자 보시면은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지긴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프로파일이 많이 나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 환자분 또 특이했던 게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복잡하지 않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으로 간다면 비발치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심플한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클래스 2와 딥바이트 커렉션을 할 때 제가 어드밴스 코스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치료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일단은 클래스 2에서 가장 주된 치료 목표는 상악 구치부의 후방 이동이죠. 상악 구치부를 후방 이동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시퀀셜 무브먼트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퀀셜 무브먼트를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 구치부 쪽에 이동하는 양상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루트 팁의 무브먼트는 최소화시키면서 크라운을 디스탈로 업라이팅 시키는 이런 방향의 앵귤레이션 컨트롤이라면 요거는 상당히 쉽고 예측성 있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루트까지 같이 디스탈로 무브먼트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치료 계획이 될 거고, 앵커리지 보강에 대한 것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악도 같이 전방으로 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보여진다면 우리가 상당히 심한 클래스 2 상태에서도 이런 콤비네이션으로 꽤 심한 클래스 2를 비발 치료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 교합에서는 보통 상악 구치부가 메지얼 인 로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디스탈 로테이션만 적절하게 잘 하더라도 AP 코렉션으로 버칼 커스 기준으로 2mm 정도의 개선 효과 정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mm에서 3mm 정도 범위까지가 클래스 2 상태에서 상하 부칩으로 후방 이동할 때 가장 예측성 있게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딥바이트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칩을 후방 이동시키는 부분에서도 오버바이트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치부가 후방 이동이 될 때 우리가 셋업은 뭐 바딜리하게 가거나 아니면 루트 링구알토까지 부여를 해서 셋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치아에서는 얼라이너도 서파이스 컨택으로 멀티 서파이스 컨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힘을 가하는 건 치관 부분이기 때문에 루트 쪽에 있는 그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보다 아래쪽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부에서 링구알로 밀 때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거는 링구알 티핑이 되니까 그런 링구알 티핑이 나타났을 때 인사이드 엣지의 그 버티컬 하이트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좀 정출이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가 교합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깊은 환자에서는 전치부가 후방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교합이 좀 깊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바이트로 셋업을 해놓으면 지금 여기 아래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치부에서 조기 접촉이 생기면서 구치부 쪽에 바이트가 뜨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개선을 하려면 물론 조기 접촉 부분을 중간에 좀 교합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미리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감안을 해서 인트루전을 조금 더 셋업에서 반영을 해두면 아무래도 전치부 조기 접촉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환자에서 전치부가 후방 이동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환자도 딥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앞에 환자처럼 이 환자처럼 이미 딥바이트가 있는 환자에서 내가 저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리트렉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조금 더 심한 딥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상악을 후방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딥바이트가 상당히 심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인트루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요 치아가 바이트가 상악을 후방 이동시킬 때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인트루전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딥바이트 코렉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 목표에 가까운 인트루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버크레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대략적인 예를 들면 소구치보다 견치가 한 1mm 정도 낮게, 그다음에 전치부가 견치보다 한 1mm 정도 낮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셋업을 하는 편인데 인트루전 해야 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갭은 좀 더 심해지겠죠. 인트루전 해야 될 양이 많지 않다면 한 0.5mm 범위의 차이를 둘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SS 와이어를 넣고 스페이스 클로즈를 할 때 컴펜세이팅 커브를 그 와이어에 부여를 하듯이 얼라이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여를 해주는 오버크레션 전략이 필요하고 셋업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트루전을 위해서는 인트루전이 돼야 될 치아 인접치에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에 대한 배치들도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인트루전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트램프 같은 것도 써야 되고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클린책을 만들 때 세웠던 치료 목표고 그다음에 지시했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상악과 하악은 양측 다 1mm 오버젯을 형성할 정도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고 하악은 우측만 상악 미드라인에 하악 미드라인이 코디네이션 되도록 전방 이동을 시켜라. 시퀀셜 무브먼트를 해라 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는 오버젯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악에만 0.5mm IPR을 전치부에 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디테일한 IPR의 양은 나중에 클린책이 나오고 그때 보여지는 그 볼튼 투스 레시오 값들을 계산한 후에 좀 더 디테일한 양들은 정할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빠졌던 거는 전치부 오버바이트에 대한 컨트롤인데 이 환자의 일단은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 인트루전 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저야 클린책 할 때 제가 3D 컨트롤로 다 개선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하게만 쓰고 넘어갔지만 3D 컨트롤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하실 게 그 환자의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환자의 스마일 사진을 보시면 아까 캔팅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치아들 중에서 스마일 라인이나 그다음에 좌우측의 높이를 고려했을 때 어떤 높이가 가장 좋을까를 고려를 해보면 아마 12번 정도 높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13번 정도 높이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악 전치부를 12번 인사이드 엣지 높이에 맞게 인트루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상악 전치부의 그 수직적인 기준이 잡히죠. 요거치 하나로. 그 다음에 하악에서는 오버바이트를 얼마만큼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악을 인트루전을 해라. 이렇게 또 두 줄을 기록을 추가로 한다면 그러면은 아까 AP 무브먼트는 기준을 잡아줬었죠. 이게 제가 기록은 상악을 먼저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하악의 구치부 전방 이동량이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상악의 미드라인에 맞게 하악의 우측 구치부를 전방 이동시켜라. 요거가 첫 번째 기준이었고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악 구치부를 1.5mm 디스탈라이제이션을 뭐 하라는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오버젯을 뭐 1mm나 1.5mm 형성을 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전치부 전후방 위치 기준으로 할 때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둘 중에 하나의 디스탈라이제이션이나 메잘라이제이션 양, AP 무브먼트 양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오버젯을 어디를 맞춰라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아니고 다른 환자라면 상악 구치부를 1.5mm 디스탈라이제이션 시키고 하악은 메지얼라이제이션 시켜서 오버젯을 1.5mm를 형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P 무브먼트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고 버티컬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완재 했던 것처럼 상악은 12번 치아를 기준으로 인트루전을 해라. 하악은 오버바이트를 딥바이트 환자라면 좀 오버코렉션이 필요하니까 0mm나 0.5mm 정도 오버바이트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인트루전 해라.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AP에 대한 기준, 버티컬에 대한 기준이 잡히니까 조금 더 좋은 클린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위원자에서는 이제 조금 부족했죠. 그러니까 제가 스페셜 노트에다가 썼던 게 그래서 클린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받아보려면 이 특별 지시사항에 좀 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써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환자 첫 번째 클린책인데요. 제가 지시사항 한 거에 맞춰서 나왔는데 지금 IPR을 잠시만요. 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보시면은 상하게 구치부를 세컨셜로 후방 이동시키고 있고요. 여기 36, 37번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쪽 치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맞출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로테이션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바이트나 뭐 얼라인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여기는 그냥 기준으로 아예 배열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하 구치부 후방 이동, 우측에서는 상하 구치부 후방 이동과 하악의 우측 치열의 전방 이동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하악을 시퀀셜로 메지알라이제이션 해라 그러면은
전치부를 배열하면서 인트루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구치, 대구치가 이렇게 앞으로 따라오는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환자 볼튼투스 레시오 보면은 거의 뭐 상악과 하악이 일치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아까 특별 지시사항에는 상악의 사전치에만 IPR을 넣었는데 지금 IPR을 그 체크를 할 때 아마 제가 전치부에 IPR 필요하면 해라라는 식으로 그 오더할 때요. 오더할 때 체크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전치 사이에 IPR이 맥시멈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오브젝트과 오버바이시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목표로 해서 뭐 되게 이렇게만 되면은 치료가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클린 책이고 실제로 제가 치료 목표를 잡았던 클린 책을 수정한 이후에 그 오버바이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오버바이트도 좀 다르고, 어태치먼트 배치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루트 앵귤레이션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 상압에서는 일단 인트루전의 양을 여기 13번 치아를 기준으로 했네요. 13번 치아를 인트루전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치부를 높이를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환자 절단면이 교모가 되어 있었는데, 그 교모되는 거 모양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앵귤레이션이 좀 많이 안 맞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테틱 그라인딩을 해줄 거를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앵귤레이션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인트루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앵귤레이션 컨트롤이 되려면 어태치먼트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태치먼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치를 많이 했고요.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디테일한 치료 목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태치먼트 배치나 이런 것들을 저는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특히 많이 필요할 때는. 하악에서는 보시면은 요만큼이 인트루전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수치로 따지면 뭐 한 2.5mm, 3m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인트루전 해놓은 거 보면 훨씬 더 많죠. 아마 뭐 4mm, 5mm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의 오버크레션을 해줘야 그래야 오버바이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환자는 아마 제가 하악을 전방 이동시키지 않고 오버바이 컨트롤만 계획을 했으면 이거보다 인트루전 양을 더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을 시킬 거였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전치부 라비얼 인클리네이션이 유도가 되면서 되는 인트루전이니까 되게 좀 예측성 있고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인트루전 양을 적당하게만 오버크레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절치, 견치 쪽에 있는 이 어태치먼트들이 옵티마이즈드 서포팅 어태치먼트, 리텐션 어태치먼트인데 인트루전에 대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넣어줬고 여기 4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로테이션이나 앵귤레이션, 특히 로테이션 컨트롤 꽤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치아는 그냥 얼라이너만 가지고 하면 피팅이 안 맞을 확률이 좀 있어서 어태치먼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어태치먼트 배치하는 것도 수직적인 걸 배치하면 좋겠지만 딥바이트 환자라면 수직 어태치먼트를 배치했을 때 어태치먼트의 그 상방이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대합치하고 바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수평으로 배치를 했고 수평으로 배치를 했지만 이 치아가 로테이션이 될 걸 생각해서 중심보다 좀 약간 메디얼 쪽으로 치우쳐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치폼은 처음에도 뭐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구치부 후방 이동 양이 조금 있었던 거를 한 반절 정도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IPR을 어느 정도 해서 얘가 이만큼만 들어가도 이 환자 전치부 치축이 많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전치부는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악에서는 여기 우측, 하악 우측을 메잘라이제이션 시키는 계획이었는데 거의 메잘라이제이션이 없어서 상악에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줄인 만큼 하악 우측을 메잘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악에서 4에서 4 사이에 IPR을 추가를 해서 메절라이제이션은 하지만 전치부가 라벨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좀 했고요. 그래서 AP 컬렉션 된 걸 보시면 상하게 AP 컬렉션이 집중돼 있던 거를
상하 조금, 하악 조금으로 바꿔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으로 나눠주면 특히 상하 구치부가 후방 이동될 양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하악이 메잘라이제이션이 추가가 됐더라도 상하 구치부 후방 이동량이 줄어드니까 전체 이 개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36개 계획이 돼 있던 게 지금 26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악은 전방 이동할 때 크라운을 매절 티핑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 환자는 이미 크라운이 매절 티핑이 있는 상태라서 요거를 그냥 바딜리 무브먼트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런 계획으로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반달 모양으로 옆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루트 컨트롤 어태치먼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서 바딜리 무브먼트로 앞으로 오도록 계획을 했고 이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위치하는 루트가 매절로 더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피팅 이슈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고 그래서 이 루트 무브먼트 양을 필요한 만큼으로만 이제 적당하게 좀 조절했습니다. 반대쪽도 지금 여기 부치부 후방 이동 하악 부치부 위치에 맞게 후방 이동한 거는 그냥 기준을 그대로 잘 잡아놨고요. 여기 5번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상하게 4, 5번의 위치 이동이 많지 않은데 아래 5번만 교합 변화가 많다면은 오히려 그게 좀 불편한 교합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화로운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30번대 소구치 쪽은 루트 모먼트를 좀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수정된 치료 계획이고요. 보시면은 상하 구치의 후방 이동과 하악의 sequential visualization. 지금 상하의 후방 이동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sequential movement가 아니고 simultaneous하게 지금 가게 계획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좀 sequential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sequential movement 요청하셔도 됩니다. 양이 적더라도. 보통 한 0.5mm에서 1mm 정도 범위까지는 얘네들이 좀 시멀티니어스하게 가도 예측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한 0.5mm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냥 시멀티니어스하게 가게 하더라고요. 이 오버바이 컨트롤 충분히 된 거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상하근 양측을 다 후방 이동시켜야 되고 하악은 우측을 전방 이동시켜야 되는 계획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는 지금 TMD 치료를 받았던 환자고 특히 좌측 콘다일이 형태도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정 치료 진행할 때 이 부치부의 전후방 이동을 계획할 때 인터치일라스틱을 쓰게 되면 TMD가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이런 염려가 좀 돼서 각각의 악궁에서 앵커리지 보강을 하는 걸로 스크류를 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위치는 상하계 6번 전방, 그 다음에 하악에서는 5번 전방에다가 스크류를 식립을 했고요. 상하계는 지금 양측 3번에 있는 훅에서 스크류까지 클래스 1 타입의 엘라스틱으로 환자에게 직접 띄우도록 지시를 했고, 하악에서는 46번 자리에 이렇게 본더블 레버암을 붙이고 직접 파워체인으로 스크류에 딱 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일 치에다가 직접 파워체인을 거는 힘을 가할 때는 이 힘은 24시간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얼라이너를 환자가 조금만 소홀하게 끼더라도 얘만 확 로테이션 돼 버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도 시퀀셜 무브먼트를 계획을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시퀀셜 무브먼트로 이동을 시킬 정도의 약한 힘으로만 파워체인을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파워체인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라이트 폴스 파워체인으로 보통 저는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싱글치에다가 직접 힘을 가하려면 이런 식의 계획을 했었고 환자가 일본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크류가 혹시 루즈닝 될까 봐 그게 걱정이 제일 많이 됐어요. 상악은 그래도 이 자리는 루틴하게 많이 심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하악의 소구치 사이 이 부분이 스크류가 루즈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환자에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이 파워 체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클래스 2 일라스틱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니셜이고요. 어태치먼트를 초반에 다른 환자보다 빨리 붙였습니다. 그리고
6번까지 2주씩 끼라고 드리고 환자분은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3번 훅에서 상하게 양측에 스크류까지 이렇게 엘라스틱을 걸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 지금 자국 좀 보이시죠? 하악에서는 여기에 파워체인이 걸려 있습니다. 3개월 후 교합 보면은 오버바이시 조금 개선이 됐죠. 그다음에 부치부 클래스 2 관계는 뭐 조금 개선이 됐는데 좀 미미합니다. 지금 상황만 후방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6개 드리고 2주씩 끼우시라고 하고 환자분은 3개월 후에 귀국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피팅이랑 전반적으로 다 아주 잘 맞고 있고 다행히 스크류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버바이트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네, 아직 하악의 구치부 전방 이동이 소구치 정도까지는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클래스2 교합이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12번 정도 됐을 때 7번, 상악 7번이나 6번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후방 이동이 돼 있어야 되니까 초진보다는 여기 구치부 바이트가 좀 개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버바이트는 많이 좋아졌지만 구치부 AP 무브먼트는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근데 또 환자가 5개월 후에 이제 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5개월 동안에 라이트 폴스 파워 체인이 얼마나 그 변성이 안 되고 버텨줄까 이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2개월 정도 후에 환자에게 파워 체인을 직접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클래스툴 라스틱으로 바꿔서 걸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툴 라스틱으로 걸었을 때 만약에 이 클래스툴라스를 걸었을 때 TMJ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환자에게 하악에는 걸지 말고 원래대로 그냥 상하게 스크류에다가만 양측 후방 이동 할 수 있게만 걸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26번까지 다 끼고 오신 첫 번째 세트가 끝났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 10개월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가. 오버바이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피팅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바이트는 많이 열렸는데 미드라인도 아직 안 맞고 그다음에 특히 우측의 구치부 AP 커렉션 양이 제가 계획한 것보다 좀 많이 적죠. 얼라인은 괜찮았습니다. 얼라인은 괜찮았고 피팅도 좋았고 근데 AP 커렉션에 대한 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치료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얼라인이라든지 아치폼이라든지 전치부 오버바이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획대로 잘 됐고 근데 우측의 구치부 이동량이 좀 적었습니다. 아마 지금 상하 구치부 후방 이동량도 조금 적었을 가능성도 있고 하악이 전방 이동된 게 좀 많이 적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클린체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초진, 그 다음에 요건 셋업이고요. 이게 실제 치료 결과인데 일소구치 기준으로 거의 클래스 1 교합을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아직 한 3분의 1 커습 정도 클래스 2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버바이 컨트롤은 되게 잘 됐죠. 특히 하악의 커버스트 레벨링은 거의 완벽하게 잘 되었는데요. 지금 셋업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태치먼트도 붙이기도 했지만 오버코렉션을 반영을 했잖아요. 오버코렉션을 반영을 해서 약간 리버스 커브 느낌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냥 딱 맞게 커브스트 레벨링이 되니까 요 정도까지 셋업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오버바이트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제 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한 뭐 인트루전의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향후 좀 연구를 더 깊게 해보려고 어,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기획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세트 치료 전후에 셉이고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보시면 오버젯도 좀 줄고 하긴 했지만 아직 구치부의 AP 코렉션은 좀 부족한 상태고요. 오버바이트는 확실하게 많이 개선이 됐죠. 특히 여기 하악의 전치부의 수직적인 높이가 이제 거의 구치부와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악의 인트루전 양이 꽤 많았는데 뭐 루트에 특별한 어떤 큰 문제는 없었고요. 상하악 인트루전 돼서 온라인 되면서 약간 캔팅성으로 보여지던 부분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린책을 계획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게 우측 구치부의 AP 컬렉션 양이었어요. 지금 서로 상악도 좀 덜 가고 하악도 덜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상악 중절치와 하악 중절치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꽤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IPR을 다시 한번 상악은 0.3mm, 하악은 0.5mm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버튼 컷이랑 좀 많이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구치부 전방 이동 시킬 때 바딜리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태치먼트를 루트 컨트롤 어태치먼트들을 좀 붙였거든요. 이번에는 뭘 했냐면 링구얼 어태치먼트를 붙였습니다. 이 링구얼 어태치먼트를 붙이면 리텐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특히 여기 매지알 측에다 붙이면 매지알 쪽 리텐션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업라이팅 시키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루트를 이제 매지알 쪽으로 오게 하면서 바딜리하게 앞으로 오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 링구얼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클린책 시작할 때 모습인데요. 두 번째 클린책 시작할 때 모습인데, 첫 번째 세트의 치료 결과인 거죠. 지금 여기 우측의 견치, 그다음에 특히 일소구치 부분에서 조기 접촉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여기만 지금 교합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장치 들어가기 전 모습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 교합의 걸림이 상당히 심했었고, 이게 아마 AP 무브먼트가 충분히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스테이징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세트에서는 상하 구치부가 후방 이동되는 동안에 하악 소구치 전방 이동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하 14번이 뒤로 꽤 많이 가고 그 다음에서야 지금 하악이 인트루전이 살짝 되고 전방으로 이동한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4번이 후방 이동되는 동안에 여기에서 계속 교합 간섭이 일어났겠죠. 그 간섭을 극복을 할 정도로 좀 강한 힘을 가했다면 아마 이게 풀어졌을 것 같은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힘으로 앵커리지 보강했다면 그 교합 접촉이 부치부 후방 이동을 방해하는 굉장히 주된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셔널 얼라이너에서는 지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상압 부치부 먼저 후방 이동되고 14번이 이동하려고 하는 시작 타이밍과 비슷하게 44번도 인트루전과 전방 이동을 계획을 해서 이쪽에 조기 접촉을 좀 푸는 거죠. 푸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하악 전방 이동 될 때 처음에는 구치부와 소구치부를 이렇게 바들리 무브먼트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매주얼 티핑 같은 느낌으로 구치부는 거의 바들리하게 오려고 유도를 하긴 했지만 좀 매주얼 티핑 느낌으로 티핑 무브먼트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접촉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주고 무브먼트 양상을 약간 티핑으로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쉽게 치료가 진행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트 클린책은 AP 무브먼트가 이 정도 계획을 했고요. 상악에서도 루트 팁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거는 바딜리하게 가지만 어떤 거는 좀 티핑 같이 그렇게 가게 했었고 하악에서도 어떤 거는 좀 루트도 가지만 소구치는 그냥 약간 티핑 무브먼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스크류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 스크류는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환자가 중간에 클래스 2 라스트를 걸었었잖아요. 첫 번째 세트 끝날 때쯤에. 근데 TMD가 뭐 증상이 유발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써도 환자가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14번, 그 다음에 아래 47번에 버튼을 붙여서 직접 연결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하악은 원래 하던 방법대로 레버만 붙이고 라이트 폴스 파워 체인으로 전방 이동을 유도하는 요거는 그대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 훅은 왜 해놨는지 요것도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요거는 그냥 비상용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붙이부 요거 버튼이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래 구치부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 6번에다가 일라스틱을 걸면 되는데 4번, 6번은 스팬이 좀 짧으니까 3번, 6번에다가 걸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상하게 4번 버튼이 떨어졌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3번, 7번에 걸어도 되고 환자가 너무 아프다거나 TMD가 좀 유발이 된다 이러면 3번, 6번에다가 일라스틱을 걸어도 되고 좀 다양하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요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비상용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임상적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선생님들 환자분들 중에도 유학 가거나 이런 환자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여기 그 일반적으로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있을 때 환자가 치과를 가지 않거나 이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얼라이너를 8번까지 드리고 지금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1, 2번만 2주 끼라고 했고요. 8번까지는 열흘로 줄였습니다. 이번 장치도 개수가 적진 않았거든요. 23개인가, 네, 23개 장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또 환자도 장치 잘 끼우고요. 이렇게 좀 시간을 줄여서 진행을 해봤고 좀 많이 좋아졌죠? 미드라인도 거의 맞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교합이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한 후에 이제 환자에게 환자 장치 잘 끼우시니까 다 드리고 일주일씩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트 마지막 단계 끼고 온 모습이고요. 피팅 아주 좋고 여기 보시면 피팅 되게 좋죠? 치료 종료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해서 좌우측 구치부 대칭적으로 교합 잘 맞춰졌고 미드라인도 좋아졌고요. 얼라인도 괜찮고 목표한 대로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첫 번째 세트 후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세트까지 치료 종료된 결과 비교고요. 이니셜 첫 번째 세트 후 그다음에 파이널 이니셜과 파이널을 중첩을 해보면 이게 상하 구치부와 하하 구치부의 전후방 이동이 이제 계획된 거 정도 범위로 잘 이동을 했고 상하계 전치부가 후방 이동되면서 인트루전도 꽤 많이 됐고요. 특히 하하계 전치부 보시면 인트루전량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좀 티핑이 좀 유도가 됐죠. 특히 클래스 2 환자에서는 저는 이런 식의 셋업을 좀 많이 합니다. 약간 컨트롤 티핑 느낌으로 셋업을 하면서 루트는 알베올라 부분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라운은 필요하다면 좀 약간 라벨 쪽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자처럼 I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함으로써 AP적으로도 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이 정도까지 해주면 치축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계획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트루전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악 전치부에 루트 리줍션이나 이런 게 막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행히 환자도 크게 교정하는 동안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치료 전 첫 번째 세트 후 그다음에 파이널 스마일 라인이고 오버젯과 오버아이시 정상화되면서 입술이 좀 편안하게 다물어져서 안모가 적절하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리빙 컴피턴시도 해결이 되고 입술도 이제 좀 편안하게 다물어지고 있고요. 두 달 후에 이제 팔로우업 체크하러 오셨을 때 혹시 이쪽 교합이 많이 변했으니까 릴랩스가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하악이 전방으로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바이트 형성이 됐다면 기다리는 동안 얘가 다시 릴랩스 되는 방향으로 갔을 거니까 안정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두 달 후에 체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올 봄에 끝난 환자라서 2개월 팔로우업이 이제 최근 자료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제 주된 치료 전략과 목표를 보면 미니스크류를 활용해서 할 때 우리가 뭐 파워체인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일라스틱을 연결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강한 힘을 가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하악의 전방 이동을 할 때 특정 치아 하나에서 직접적인 힘을 주는 거는 이거는 절대 강한 힘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엔커리지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특히 또 커습끼리 부딪히면서 AP 커렉션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강한 방해 요소가 되는데 그 정도의 조기 접촉을 해결할 만큼의 강한 힘을 가해야만 이게 풀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힘들이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쓴다. 그래서 이 조기 접촉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자가 뭐 특별히 크게 불편함은 없다면 인타치 일라스틱이 AP 크러션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악 전치부가 앞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환자라거나 이런 환자에서는 이렇게 일라스틱을 걸다가 하악이 근심 이동이 나타나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곤란하죠. 그래서 하악 전치부가 이미 순축으로 많이 경사돼 있어서 상악만 순수하게 후방 이동이 돼야 된다. 그럴 때에는 여기 스크류에다가 직접 엘라스틱을 거는 클래스 1 타입 엘라스틱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셋업을 할 때도 스테이징이 이게 똑같은 파이널 포지션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악을 먼저 보내고 하악을 나중에 따로 가고 이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서로 뭔가 풀어지는 방향으로 동시에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스테이징 조절도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셋업에 대한 그 치아 이동의 양상도 바들리 무브먼트로 가는 것보다 뭐 치아 상태가 괜찮다면 이렇게 티핑 무브먼트로 가게 셋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5번 보시면은 좀 티핑이 있죠. 있는데 교합적으로 되게 중요한 치아는 아니고 그래도 6번, 7번은 바들리 무브먼트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링걸 어태치먼트까지 활용을 했었고 목표한 대로 치료는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스크류를 사용하는 게 지금 보여드렸던 AP 크래션 말고도 버티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익스퍼트 코스의 두 번째 강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다음 달 그 12일에는 최영주 원장님과 함께 뭐 MSA나 뭐 아토즈 그다음에 뭐 제가 쓰는 타입의 커스텀 레진 플레이트 타입의 익스펜더 같은 것들을 인비주얼라인과 어떻게 조화롭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소아 청소년 환자 인비주얼라인 치료에 대한 책 대신 그 최광희 원장님과 이번 코스부터는 함께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에 치주 질환의 치료, 그다음에 임플란트 심미보철을 위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덴티스트리에서 인비주얼라인의 적용 뭐 이렇게 좀 네 가지 강의를 좀 더 딥다이브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6, 7월에 준비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주셨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채팅방에다 남겨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클린책상에서 협측 가상의 치근 천공. 아까 이 전치부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요? 이게 구치부도 그렇고 전치부도 그렇고 셋업 하다 보면은 이 측은 천공이 CT상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까 제 그림책상에서는 어, 이걸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런 빨간 라인들 있죠. 이런 게 지금 치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알베올라분 밖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워닝 사인을 보내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무시를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 CT상에서 지금 있는 알베올라 본의 범위 내에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건데 그 알베올라 본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아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알베올라 본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하게 앞으로 나오거나 뭐 루트 팁까지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나 이렇게 뭐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리모델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면 좀 무시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클래스 2 환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측방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좀 티핑 무브먼트 같은 느낌으로 셋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루트 팁의 무브먼트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루트 중간 부분들은 익스포저가 루트 익스포저가 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루트 팁 부분은 전혀 없죠. 이런 느낌의 셋업을 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측 후방 이동할 때 13번에서 걸지 않고 14번에 버튼을 한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쪽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6번은 레버암을 내려서 파워체인을 직접 걸고 있었죠. 그래서 3번하고 뭐 6번에다가 한다면은 여기다 하나 더 걸 수도 있는데 여기 7번에다가 걸고 싶었어요. 일단은 여기는 그냥 파워체인으로 앞으로 당기고 7번에다 걷고 싶은데 3번, 7번은 사실 클래스 2 환자니까 좀 너무 롱스팬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너무 셀 수도 있고 그래서 3번, 6번 아니면 4번, 7번 이렇게 보통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악에서 여기 7번도 지금 보시면 정출도 계획이 좀 돼 있거든요. 정출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매잘 쪽으로 움직일 때 그 힘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3번하고 7번까지 걸면은 그 스팬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4번, 7번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다가 했었던 버튼을 또 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버튼을 했었던 또 하나 이유는 얘도 약간 정출이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살짝 메잘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디스탈 로테이션으로 가면 되니까 버튼을 붙여서 클래스 투 라스트에 걸면은 그 로테이션도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 7번에다가 버튼을 붙이고 싶었고 그리고 4번도 마침 디스탈 로테이션과 약간의 정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훅 대신 버튼을 붙여서 4번, 7번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악 3번 훅과 스크류에 일라스틱을 걸 때 속옷이 치은연의 고무줄이 닿아서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있죠. 특히 이쪽에 알베올라 폰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제작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4번부터 훅을 만들어서 당기던가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얘를 뒤쪽으로 얘를 뒤로 당기는 동안에 특별하게 이쪽에 이리테이션이 많이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나갔고 스크류의 포지션도 영향을 좀 주겠죠. 얘가 너무 높게 위치돼 있으면 이렇게 치은 쪽을 가로질러 지나가니까 좀 더 자극을 주기가 쉬울 텐데 이거를 약간 좀 낮춰서 식립을 하면 얘를 밑에서 좀 당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잇몸의 자극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눌린다. 캐나인 형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4번에다가 훅을 하거나 하고 대신에 엘라스틱을 좀 작은 걸 써야 되겠죠. 폴스가 똑같이 필요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아니면은 뭐 스크류를 좀 하이트가 높은 헤드 하이트가 높은 거를 써서 일라스틱을 그 헤드에다 걸었을 때 약간 띄워지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텐데 3번 바로 뒤에서 잇몸이 눌리거나 그런다면 그것도 꽤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크레스투 환자 치료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할 수도 있는데 스크류를 이용을 했어야만 하는 전략이었어 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마 여기 이쪽에 그냥 인터아치 일라스틱으로만 계속 시작을 했어도 별 문제 없이 이 치료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하지만 환자가 일본에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어, 그런 어떤 응급 상황이나 제가 체크하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스크류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봤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상악 7번이 아직 맹출이 안 했는데 엔돈 클래스 2 정도의 어린 친구들에서 오버젝과 S1 교합 만들기 위해서 부치브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 할 때 7번 맹출에 대한 문제. 요거는 뭐 인비주얼 라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번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7번이 치료하는 중간에 맹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쯤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7번이 맹출할 수 있는 요 정도쯤에 시작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7번이 일옵션이 됐을 때 필요하면 어디셔널 라이너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꼭 해야 되는데 7번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미리 해놓고 7번이 맹출했을 때 교합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다시 개선하기 위한 어디셔널 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파샬로 본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추가적인 재치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6번을 뒤로 많이 밀어버려서 7번이 맹출할 자리가 없어서 디스탈로 티핑되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버커 버전 되면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6번을 뒤로 밀더라도 7번이 일옵션 될 수 있는 그 룸이 충분히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진단을 좀 정확히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출이 언제쯤 치료 시작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바이트 오프닝을 할 때 생각보다 오버바이트 줄어들지 않을 때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은 요거는 뭐 어디션 얼라이너를 제작 안 하고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스크류를 써야 되겠죠. 얼라이너 안에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뭐 하악이 인트루전이 돼야 된다면 3번하고 2번 사이 정도에다가 양측에 스크류를 식립을 하고 안쪽에 뭐 훅을 만들거나 2번이나 3번 쪽에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깥쪽에 스크류까지 크로스오버 라스틱처럼 그렇게 해서 인트루시브 폴스가 만들어지게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트루전은 굳이 스크류 안 써도 뭐 셋업이나 어태치먼트 배치만 잘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디셔널 라이너를 만드는 거를 선택을 하는 편이고 인비졸라인으로 치료할 때는 스크류 사용을 뭐 가급적이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하지만 다음 질문이 클리어 라이너로 아치 스펜전을 할 때 전치부나 속옷치부에 스페이스가 생긴다. 이때 스페이스를 IPR 게이지로 공간을 계측한 후에 어디셔널 라이너에서 스페이스 크로전을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디셔널 라이너를 만들 때 스페이스가 있는 거를 정확히 폐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지로 정확한 양을 개축해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왜냐면 스캐너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1번 사이 공간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얼만큼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지로 어느 정도 정확한 범위로 이 공간을 기록을 해주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눈에 띄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게이지로 안 해놨는데 이 문제가 나중에 발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버추얼 시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범위, 뭐 전치부 아니면 그 1대 9치까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공간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오버크레션 얼라이너를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린 책상에다가 0.2mm 정도의 IPR을 추가를 하고, 실제로는 IPR 안 하면 그 해당 컨택은 그 0.1mm만큼 더 타이트하게 클로즈 하려는 힘이 생기니까 좀 약간 루즈 컨택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고스트 IP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이지로 계측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러지 못했다면 버추얼 C체인을 쓰거나 해당 그 컨택 부분에 고스트 IPR을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유학을 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멀리서 장거리 내원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방법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 이니셜 세트는 한 3번, 그다음에 어디셔널 라인은 한 2번 이렇게 오고 치료 끝난 거거든요. 그 브라켓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에 비해서는 환자가 협조도만 잘 따라와 주면 성공적으로 치료 잘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 환자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푹 쉬세요.